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반도체 주식을 매수했다, TSMC에 41억 달러나 신규 투자했다라고 하여서 오늘 한국 반도체, 특히 DDR5 쪽으로 중소형주가 상당히 괜찮았죠. 물론 인텔 뉴스도 있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덕분에 한국 반도체 업종 오늘 상승이 나왔죠. 자, 이 TSMC에 41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41억 달러가 얼마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환율을 41억 달러 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버크셔의 10대 투자 종목은요, 애플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브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옥시덴탈, 크래프타인즈, 무디스, 블리자드, TSMC까지 이렇게 10대 투자 종목이 완성되었고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부동의 1위는 역시 아직까지 애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쉐브론, 옥시덴탈에서 아주 큰 지분 증가가 있었고요. 블리자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지분을 감소하였습니다. 원래 기술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버핏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TSMC의 41억 달러 신규 투자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로써 TSMC는 버크셔가 10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종목이 되었고, 우리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기존에도 주목은 했지만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대만에 TSMC가 있다면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대표기업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일단 두 기업을 비교하기 전에 반도체의 유기적 연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말 그대로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로봇, 전기차, 클라우드 서비스, AI, 스마트폰, 스마트 그리드까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대비 반도체가 거의 10배 가까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도체 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클라우드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RCI의 진정한 이 장기적인 가치 주는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해 나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모든 큰 추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산업들이 다 반도체 집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기술 혁신의 시작 단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열거해드린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역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동반하여 성장하니까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각 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을 분석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삼성전자를 응원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TSMC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더 우세해졌습니다. 워렌 버핏이 더 매수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려볼게요. 자, TSMC는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무서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비메모리 쪽은 단기 세트 수요와 무관하게 계속 되거든요. 세트 칩 단가 상승이 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를 원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엔비디아, 퀄컴, 인텔, 애플까지요. 거의 모든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이죠. 즉, TSMC는 시간이 갈수록 이 고객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텔마저 AMD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TSMC의 외주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리 들어는 보셨을 텐데 뭐냐,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사업이고, 파운드리는 원활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설비 증설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TSMC는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파고드는 TSMC를 잡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겠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파운드리에서의 1등인 TSMC가 그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려는, 심지어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따라오려는 삼성전자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를 몇 개 더 찾아볼게요. 자, 일단 TSMC의 매출 비중, 이 주목할 점은 선당 공정 10나노 이하에서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2018년부터 21년까지 선당 공정 비중 21년에는 무려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공정은 복잡해지고 반도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10나노 이하에서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주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자, 사용처별로는 특히 최근 서버용, PC용, 5G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HPC향 매출과 매출량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고객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빅테크 기업 애플이 일단 1위고요. 그 다음 미디어텍, AMD,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소니까지 우리들이 잘 아는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성능 컴퓨팅 매출액 계속해서 늘고 있죠. 매출 비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번 1분기에는요 매출액 기준 41%로 스마트폰향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이상까지 늘어나며 돈을 더 잘 버는 선순환이 생겨났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했었죠. 물론 최근에 피크아웃, 거시 경제 상황 우려 때문에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만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정말 지표가 말해주듯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파운드리의 성장, 파운드리 입지 상향이라고 했습니다. 파운드리의 성장과 파운드리 입지가 높아지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이 지속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비메모리의 시장이 계속 성장할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논리적인 근거와 시장 수요에 대한 상황, 정량화된 숫자가 있지만 보기 쉽게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듯 2027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TSMC는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자, 이것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커스텀 반도체 들어보셨죠? 필요에 따라 직접 설계된 반도체로 탑재될 제품의 사양, 특성에 맞게 처리 능력, 반도체 크기, 집적도 등이 최적화되는 커스텀 반도체. 예를 들면 애플의 커스텀 반도체로 M1이 있죠. 지금은 M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자사 제품의 커스텀 반도체 탑재를 시작했죠. 왜? 자사 제품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입니다. 기존 시장에서는요 커스텀 반도체가 실제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죠. 왜냐? 새로운 시도니까. 그런데 이것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실효성을 증명하고 그것을 판매량으로, 성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화 및 비용 관리를 위해서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커스텀 반도체 수요는 스마트폰, HPC, 자동차 이 세 분야가 견인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애플이 꼭 애플카를 만들지 않더라도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하면 되거든요. 애플이 굳이 공장을 새로 매입하고 현금 써가면서 전기차를 만들기보다 이렇게 커스텀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파고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약 5년 전에 애플은 이미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아래에 내어지는 이용이요 커스텀 반도체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인데요. 커스텀 반도체를 원하는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팹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팹을 건설하고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파운드리, TSMC에게서 커스텀 반도체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즉,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팹리스로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집중 투자하면 되잖아요. 이 파운드리 그렇게 따라잡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기술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투자액을 충분히 회수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이 파운드리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이 산업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다시 재투자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요 순이익보다 설비 투자가 훨씬 많아요. 즉 지금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익으로 파운드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타 사업부의 자금을 지금의 수준보다 더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여기에서 더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재투자가 중요한 파운드리 산업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설비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죠. 절대적인 설비 투자량은 TSMC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무려 2배에서 3배나 차이 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자신의 체력 대비 공격적으로 늘리는 상황임에도 이미 이만큼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 간의 점유율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TSMC가 파운드리 초격차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을 새로 찾거나 혹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 자,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TSMC를 바라보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유용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시간 순서대로 월, 주, 일봉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월봉 더블탑 패턴이죠.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58%나 하락했습니다. 제가 저점 밴드로 제시 드렸었던 구간이 57에서 59.6달러거든요. 과연 닿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까지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59.6달러, 그러니까 60달러 근처에서 주봉상 양봉을 2개나 만들며 방어에 성공했죠. 심지어 이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바닥이 가까워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TSMC의 현재 주가는 77.09달러인데요. 어제 종가 마감은 72.8달러로 했습니다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매수 소식에 힘입어 시외로 플러스 5.8% 상승하여 77.09달러에서 마무리했죠. 자, 그런데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제가 73.9에서 74.5를 원래 저항으로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해당 구간을 한 번에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 주봉상 과매도권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이 오버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까지요? 80달러에서 83달러까지요. 특히 80달러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죠. 0으로 딱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80달러까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파랑 색깔 외부 추선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완만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요. 완벽한 추세 전환과 대상승은 보통 주봉 정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항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8%는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물려있는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려있던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낼 확률이 높겠죠. 즉 매도세가 쏟아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77.09달러에서 시외 마무리했습니다. 이 얘기 드렸죠. 80달러에서 83달러 오버슈팅 나오면 기존 보유자 분들은 여기서 물량 청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 첫 번째 과매수권이죠. 주가가 어느 정도 과열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 과열된 상태에서는 주가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부 물량 청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수금을 챙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잡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오버슈팅을 목표로 해서 약 3%에서 4% 수익이 더 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단기적이고 민첩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라면 대부분이 아니실 테니까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3.9에서 74.5달러에서 눌리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올라오면서 갭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만들어냈단 말이죠. 시외에서 플러스 5% 오르면서 오늘 갭상승을 할 테고요. 보통 갭상승이 3번 이상 나오면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지지 구간을 다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60달러 중반대에서 우리들이 TSMC가 눌리고 주가 방어에 성공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규 진입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과매수 구간이지만 침체 구간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차트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신규분들은 조심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다면 최근에 안전마진의 대명사 세스클라만이 마이크론을 매수했죠. 투자연구소에서 주요 지지를 50.8달러에서 54.6달러로 제시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49달러에서 50달러 근처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다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플러스 20% 가까이 상승하여 현재 61.8달러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역시 해당 뉴스에 힘입어 추가 오버슈팅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기존 보유자분들 50달러 근처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수익 청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TSMC처럼 오버슈팅에 나온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들은 64달러에서 66달러 사이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긴축 문제, 금리 문제, 경기 침체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주가가 상승해 있지만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 내려왔을 때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최소 60달러 혹은 57.46달러 근처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55달러 근처가 되겠죠. 자, 역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렴할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작년에 9만 얼마 갈 때 10만원 갈 줄 알고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 방송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12만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훌륭한 기업도 결국 높은 가격에 사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공포에 사서 과열에 팔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주기도문처럼 정말 철칙으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열에 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매수했다고 해서 TSMC를 바로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 꼭 대봐야 뜨거운지 알아?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꼭 진입해봐야 과열 구간인지 아냐 이겁니다. 즉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적어도 눌림에 진입하자, 뜨거울 때 진입하지 말자라는 것을 마무리 지어서 이야기 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